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6쪽 제15강 두 번째 줄 3번 문제입니다. 이건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죠. 자, 일단 156쪽에 우리 두 번째 줄 문제 보기로 합니다. 3번 갑은 자기 소유의 신축 건물을,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을 신축하셨어요. 그렇죠? 갑은 자기 소유의 신축 건물을, 공부상 용도는 음식점이래요. 음식점, 요것을 을에게 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에 임대했대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빌려서 입주를 했대요. 빌릴 때는 임대차 계약을 제일 많이 하시죠.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 건물주 신축한 사람 갑은 임대인이고 세입자 을은 임차인이죠. 그래서 보증금 1억, 월세 차임 500만 원 이렇게 임대하고, 을은 갑의 승인하에 개축 등은 할 수 있으나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원상회복에 명도하며 부속물 매수 청구는 하지 않는다. 특약했대요. 그럼 여기에 특약 내용이 뭐예요? 동의를 구해서 개축은 임차인을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개축했을 때는 원상회복을 하라. 그리고 개축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했죠. 그래서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 건물의 구성 부분 안에 독립성이 인정되는 설치 비용을 지출해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주방시설을 했대요. 주방시설. 누가? 임차인을이 개업을 했어요. 근데 식당이 안 되나 봐요.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 이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 약속을 하시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영업이 부진하니까 폐쇄를 하고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이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래도 요 주방시설은 부속물이니까 시가대로 사십시오 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요거는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돼? 문제 제기로 풀어야죠. 문제 제기. 왜? 사례형 준사례니까 문제 제기로 풀어야 됩니다. 자, 문제 제기죠. 문제 제기는 사례 문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 주방시설의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부속물이 아니고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내부 시설에 불과하다면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하시면 되는데, 필요비 유익비는 영업과 관련된 시설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필요비 유익비는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면 청구를 못 하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 규정이니까 청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죠. 따라서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을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 갑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동의 없이 해야 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동의 없이 한 건 안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과 임대인 갑으로부터 매수한 건물이 있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사시오 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요건입니다. 요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승낙을 구해서 한 것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승낙을 구해서 한 거, 동의 승낙을 구해서 주방시설한 거죠? 그럼 청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요. 언제요? 임대차 종료 시. 그렇죠? 임대차 종료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종료 후 이때만 청구하는 거죠? 중간에 청구 못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세 번째는 청구권자는 누구냐 그런 얘기죠. 청구권자는 누구냐. 청구권자는 현 임차인 을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청구하는 건데 제3자인 병에게 이 건물을 매각했다. 그러면 양수인에게도 승계가 되느냐? 양수인도 상대방이 된다. 건물의 양수인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 한 가지가 빠졌죠? 한 가지는 뭐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부속물을 갖다가 매수한 거, 이거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요건에 나와 있죠? 요건에 나와 있어요. 요건. 자, 그럼 157쪽 넘어갑니다. 거기 보시면 효가 나와 있죠? 3번에 효가 나와 있어요. 효과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결과. 그거는 형성권이다 그런 얘기죠. 형성권. 따라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 건물 소유자 갑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부속물 매수. 형성권이기 때문에. 무리만 청구권이지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라는 거죠. 형성권.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임대인의 동의 승낙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이 건물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리고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도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뭐예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체납한 경우죠.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체납을 해서 임차인의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체납을 해서 법정 해지 얘기하는 거죠. 법정 해지. 그럼 이때는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고 두 줄 정도 문장으로 써주기 바랍니다. 목차와 키워드 잡고.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라는 판례가 나와 있어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 동시행 항변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 이거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 문제에도 가로 안에 주방시설이 독립성이 인정된다.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문제에도 가로 안에. 따라서 독립성이 없는 거, 이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독립성이 없는 거 뭐 있습니까? 독립성이 없는 거. 그렇죠. 어? 예. 뭐 있어요? 숯불 피우는 거, 기름탱크, 가스장, 보일러실, 인조, 조정목 이런 건 안 돼요. 어? 따라서 그 음식점 편익을 위해서 한 시설물의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야 됩니다. 독립성이 있어야만 부속물 배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독립성이 없을 때는 필요비, 유익비로 가야 되는데, 필요비, 유익비는 영업과 관련된 시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영업과 관련된 시설은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7쪽에 맨 끝에 보시면 뭐 나와요, 여러분? 자, 문제의 해결이 나옵니다. 문제 해결로 넘어갑니다. 사례, 준사례 문제로 나왔으니까 문제 해결로 넘어가야 되겠죠? 157쪽 맨 끝입니다. 거기 보시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646조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거 646조인데 요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않는다. 그런 특약은 무효가 되고, 그래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임차인은 임대인 갑을 상대로 특약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결국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죠. 물권인 전세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도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승낙을 구했을 때는, 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입을 했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또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을 때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속물 배수 청구권은 역시 지상권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상권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럼 우리 네 번째 비교를 해볼까요? 네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임대차에 하는 거죠. 전세권에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전세권은 못하는 거예요. 지상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속물 배수, 지상물 배수 청구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158쪽에 보시면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158쪽 넘어갑니다. 을은 갑수의 주택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번엔 보증금 문제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에 입주를 하려면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왜? 등기 안 해도 간편하게 성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주인 아저씨 값을 우리는 임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얼마래요? 1억. 보증금은 1억. 그래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증금 반환. 결국 보증금에 대해서 묻는 거죠. 보증금. 이 보증금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 자체가 부동산, 동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보증금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임은 오히려 월세, 달세가 주택의 경우 월세, 달세가 필수적인 요소죠. 차임이 필수적인 요소고 보증금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대학가의 원룸 같은 데는 매월 일일 선불로 50만 원, 100만 원 내고 보증금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보증금과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행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모든 채권 채무를 담보하는 담보적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증금 반환에 의의를 써주면 돼요. 보증금에 대해서 간단히 써주면 돼요. 그래서 보증금은 임대인 갑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이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반환 채무를 수반하는 금전 소유의 이전으로 보는 것이 보증금 법적 성질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보증금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관습이나 판례에서 해결을 한다 이 얘기죠. 자, 두 번째 법적 성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법적 성질은 뭐예요? 그렇죠. 정지 조건부 반환 채무를 수반하는 금전 소유의 이전으로 보는 것이 보증금의 법적 성질입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부 반환 채무를 수반합니다. 정지 조건부 반환 채무를 수반한다. 정지 조건부 반환 채무를 수반한다 이 얘기죠. 정지 조건부 반환 채무를 수반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159쪽에 보시면 세 번째 보증금 효력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무의 효력. 이거는 보증금이 담보적 효력이 있다 이거죠. 담보적 효력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 채무를 다 담보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가장 쉽게 담보적 효력이라는 거.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 채무를 다 담보하는데 가장 쉽게 얘기해서 여기 만약에 파손을 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안 내준다. 그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 채무를 다하는 담보적 효력이 있다. 그게 뭐예요? 임차물의 멸실, 훼손,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그런 얘기죠. 또 보증금 충당이 가능하냐? 임차인은 안 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충당이 가능하죠. 따라서 차임, 월세, 달세를 안 내요. 그러면 보증금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상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보증금은 판례가
동시 이행의 관계라는 겁니다. 판례가. 그런데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경우도 있죠. 그 판례는 뭐예요?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이후에는 보증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야지. 그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 관계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59쪽에 보시면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의 승계 이런 문제도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 여기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동시행에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 조건설의 입장에 있다. 이거죠. 해제 조건설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써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 관련 판례 쟁점상 견해 대립 학설의 대립 요거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다 못 쓴 거, 미처 못 쓴 거 이런 거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간단하게 넘어가고 160쪽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증금 관련 판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거, 내 코드에 맞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 확인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61쪽과 161쪽은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준사례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66쪽 넘어가시면 6번 문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 주택 또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빌려서 입주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5천, 월세, 달세 50만 원, 계약 기간 2년에서 입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 목적물,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 요거에 유지 수선 의무 또는 수선 유지 의무, 줄여서 그냥 수선 의무다 이렇게도 불러요. 이거는 누가 있느냐? 건물 소유자 갑에게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고장이 났어요. 내부 시설이. 고쳐주시오 할 수 있지, 임차인 임대인에게. 그런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하면은 한국 속담에 목마른 분이 샘판다 그거 있잖아요. 따라서 임차인 을이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할 때는 실제 실무에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연락이 안 되거나 안 고쳐주시면 내가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래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수리를 했다면 이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죠. 요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을이 수리 수선비가 아니라
계량에 지출한 비용이 있어요. 계량에 지출한 비용. 계량에 지출한 비용. 에? 계량에 지출한 비용은 뭐예요? 계량에 지출한 비용. 계량에 지출한 비용은 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도로 옆에 하수도가 고장나서 그걸 고쳤대요. 그러면 이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시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했을 때 선택권은 임대인 갑이 있는데 지출액을 줄 거냐 증가액을 줄 거냐 그거죠. 그건 계약기간 만료에 청구하셔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다. 요거죠? 자, 그래서 필요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리수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리수선비. 그래서 사실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수리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동의 없이 했으면 인정을 잘 안 해주고 시간을 끌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동의를 구하고 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수리수선비 요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청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동의를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의죠. 부동산의 계량 이용을 지출하는 비용으로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죠. 유지 보수하는 데 쓰는 비용. 유지 보수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이것이 166쪽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건은 필요비육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청구를 안 했을 때는요.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만 청구하는 거고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계약기간 만료 전 즉시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따라서 특약으로 필요비 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또 필요비 육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하기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원상 회복 해줘야 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원상 회복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원상 회복 특약할 때는 범위를 지정해야 됩니다. 이거 범위. 실제 실무에서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야 돼요.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임차인이 부주의로 보일러가 고장났다. 사용상의 부주. 그건 임차인이 고쳐야지. 그러나 노후화됐다. 수명이 이미 지난 것이다. 노화된 고장이다. 그런 임차인이 책임이 없죠. 따라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166쪽의 맨 끝에 3번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에 보시면 세 번째 효가 나와 있어요. 자, 필요비 유익비는 형성권이 아니에요.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형성권이 아닙니다.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이건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자, 그리고 필요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필요비에 대해서는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에 대해서는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비로 물었을 때는요.
계약기간 종료 후에 청구해야 돼. 계약기간 종료 후. 유익비로 물었을 때는 계약기간 종료 후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즉시 청구를 안 했다. 그럼 공통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계약기간 종료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 그리고 여기는 공통적으로 뭐예요? 임의규정이니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 특약으로 역시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그럼 유효가 됩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 한 가지 더 밝혀줄까요? 수선 유지 의무, 줄여 수선 의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임대인 갑에게 있다. 수리수선은 임대인이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수리수선은 임대인이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네 번째는 결어로 잡아볼까요? 결어로 잡아볼까요? 네 번째는 결어. 네 번째는 결어로 잡아봅니다. 자, 결어로 잡아보는데 우리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물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여기 청구권 빅3를 정리를 해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이게 우리 청구권 빅3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강행 규정,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는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형성권이에요. 일방적 의사 표시예요. 일방적 의사 표시, 여기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여기도 형성권. 그러나 여기는 진짜로 청구권이에요. 청구만 하는 거지. 일방적 의사 표시로 법률 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와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형성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필요비와 유익비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먼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건 청구권이죠.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측에서 먼저 해지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이때는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함이 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하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청구했을 때 안 주면 동생양병권 행사하는 거죠. 동생양병권. 여기는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게 맞죠. 유치권으로 행사됩니다. 여기는 유치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어에다가 요거 청구했을 때 안 주면 동생양병권이 아니라 유치권을 행사한다. 요거만 써줘도 기본 점수가 나와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어디에 어디? 예? 그렇죠. 토지 임대차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예?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요. 토지든 건물이든 공작물이든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하도록 돼 있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요.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일시 사용 임대차라고 있어요. 일시 사용 임대차가 뭐죠? 여관, 별장, 콘도, 민박. 이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안 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안 되죠. 그러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일시 사용 임대차, 여관, 콘도, 민박 등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건 뭐죠?
그렇죠. 우리 역 뒷골목 가면 여관 우리 조선족 이런 분들이 여러 명이서 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보일러 고장났다 되는 거죠. 민박집에서 보일러 고장났다 먼저 고치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구권 빅3가 선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응용력과 순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응용력과 순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기타 여기서 또 비교도 할 수 있어요. 많은 비교할 수 있는데 우선 요거만 있어야 되고, 부속물 매수청구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지상물 요거는 뭐 안 따지지만 여기는 독립성이 없어도 청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지상물 매수청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되는 거죠. 부속물 매수청구는 동의를 구하거나 매수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을 때만 청구하는 거죠. 여기도 동의 없이 지출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비교하면 응용력과 순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청구권 빅3 요거 비교해 주시고요. 결혼에는 이런 거 비교하는 거 간단하게 내 취향에 맞는 거, 내 코드에 맞는 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이런 것만 쓰셔도 우리 기본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67쪽까지 정리를 하셨어요. 자, 15강 수업은 여기까지고 우리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